한국은 칸의 나라였습니다. 네, 징기즈칸의 그 칸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유라시아를 호령하던 위대한 칭호, 바로 그 칸 말이죠. 우리가 매일 쓰는 이 나라 이름 안에 거대한 역사의 코드가 숨어 있었습니다. 왜 일본은 아직도 한국을 카라라고 부를까요? 이건 그냥 옛날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가 잃어버린 진짜 정체성, 그 증거가 담긴 일종의 언어 화석인 셈이죠. 자, 오늘 그 암호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모든 비밀의 시작, 바로 이 한이라는 글자입니다. 지금부터 이 소리가 원래는 칸이었다는 정말 놀라운 사실을 제가 증명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암호 키입니다. 바로 거교흐 음운 법칙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고대의 알타이어 계통의 언어들에서 아주 강했던 크 같은 발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스르르 부드러운 흐 소리로 약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건 뭐 언어학에선 거의 공식 같은 거예요. 자, 이걸 보세요. 말이 되죠? 유라시아를 호령하던 그 지배자의 칭호, 칸이 바로 우리 민족의 이름 한이 된 겁니다. 소리만 살짝 부드러워졌을 뿐 그 뿌리, 그 뜻은 똑같아요. 위대한 지배자. 증거가 이게 끝이 아닙니다. 더 있어요. 고대 신라의 왕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은 스스로를 중국식 이름인 왕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칭호 안에 이미 칸의 흔적이 아주 선명하게 남아 있었기 때문이죠. 바로 이겁니다. 간. 시조 박혁것에는 거서관, 네모랑은 마립간이었죠. 여기서 이 간이라는 글자는요, 소리만 빌려온 거고 실제 발음은 칸에 가까웠던 거예요. 마립간은 그러니까 으뜸 가는 칸, 다시 말해 대칸, 즉 그레이트 칸이라는 뜻입니다. 이거야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죠. 이 크다, 위대하다는 뜻을 가진 크나 그 소리는요, 사실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백제의 건모라, 거벌모라는 큰 마을이라는 뜻이고요. 부여의 직책 이름인 마가, 우가에 쓰인 이 가도 전부 칸이랑 같은 뿌리에서 나온 소리예요. 모든 증거가 단 하나의 뿌리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자, 이제 한이 칸이었다는 건 확실해졌습니다. 그쵸? 그런데 일본이 부르는 카라는 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우리말 속에 숨어 있다가 조용히 사라져버린 니은 받침 소리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암호키 나갑니다. 니은 탈락 현상. 이건 우리말에서 니은 받침이 리을 같은 소리를 만나면 발음이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스르륵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나를 하나라고 하고 아내를 아내라고 발음하는 것처럼요. 이건 뭐 실수가 아니라 언어가 효율성을 찾아가는 자연스러운 법칙 같은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카라의 암호를 직접 풀어보겠습니다. 집중하세요. 먼저 왕을 뜻하는 칸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라, 땅을 의미하는 라가 붙어요. 그럼 칸라가 되죠. 바로 여기서 자음 충돌이 일어납니다. 니은이 시스템 에러처럼 깨지면서 사라지고 최종적으로 남는 소리는 바로 카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카라는 카, 즉 왕과 라, 즉 나라가 합쳐진 말. 다시 말해 왕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일본이 우리를 부르는 그 이름 속에 이렇게나 장엄한 의미가 잠들어 있었던 거죠. 자,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집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전혀 다른 이름이라고 생각했던 가라, 고려, 한국, 이 이름들이 사실은 전부 하나의 코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정말 충격적인 진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만약 카라가 왕의 나라라면 전 세계가 우리를 부르는 이름 코리아의 원조인 고려는 과연 무슨 뜻일까요? 혹시 이것도 같은 공식 아닐까요? 빙고! 정확합니다. 고려의 고는요, 크다, 높다 라는 뜻으로 칸과 뿌리가 같은 소리예요. 그리고 려는 땅이나 나라를 뜻하는 리, 라가 살짝 변한 거죠. 결국 고려도 똑같아요. 위대한 나라, 즉 칸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이 콜이라는 이름의 여정은 정말 깁니다. 저 멀리 바이칼 호수 근처에 살던 코리 부리아트족에서 시작되거든요. 그들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고구려를 세웠고 그 정신을 계승한 것이 바로 고려, 그리고 마침내 오늘날의 코리아가 된 겁니다. 수천 년을 관통하는 거대한 이름의 흐름인 셈이죠.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모든 이름이 결국 하나의 공식으로 딱 떨어집니다. 카라, 코리, 한국. 발음도 다르고 한자도 다르지만 그 본질을 파고들면 전부 지배자 플러스 영토라는 구조예요. 즉, 왕의 나라 또는 위대한 나라. 다 같은 의미를 가리키고 있었던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대는 변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변함없이 칸의 나라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언어학적인 발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보죠. 그러니까 카라는 일본이 우리한테 그냥 붙인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정반대죠. 한반도에서는 이미 사라져버린 고대 칸의 발음이 섬이라는 고립된 환경 덕분에 일본 땅의 타임캡슐처럼 보존된 일종의 소리의 화석인 셈입니다. 이 땅을 의미하는 소리의 여정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중앙아시아 국가 이름 뒤에 붙는 스탄, 이게 땅이란 뜻이잖아요. 이 소리가 우리 옛말에서 땅을 의미하던 스타로 이어지고 이게 오늘날 새로운 터전을 뜻하는 세터의 어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말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사토, 즉 고향 땅이라는 의미가 됐고 심지어 성씨가 됐습니다. 이 사토라는 성을 가진 일본인이 무려 200만 명이나 됩니다. 대륙에서 시작된 땅이라는 말이 한반도를 거쳐서 일본에서 가장 흔한 성씨 중 하나가 된 것. 이게 바로 언어가 증명하는 거대한 역사의 흐름입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카라는 남이 붙여준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잊고 있었던 우리 자신의 진짜 목소리, 칸의 나라라는 위대한 정체성의 메아리인 겁니다. 고려, 한국, 그리고 카라. 이 모든 이름들은 결국 하나의 정체성, 위대한 나라, 왕의 나라라는 거대한 자부심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지금, 우리는 과연 이 위대한 이름이 가진 본래의 힘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까요? 그 판단은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